시청자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는 8시간 20분 동안 백문우답의 조국 원맨쇼 꼼수 간담회로 끝이 났습니다. 그가 한 말을 3마디로 요약을 하면 몰랐다, 불법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입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조국을 위한 셀프 청문회, 위장 청문회, 불법 청문회, 황제 청문회, 모르쇠 청문회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조국은 그야말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VIP 최고급 의전을 받으면서 용으로 행세했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법무장관 임명 강행 명분용 거짓말 퍼포먼스, 정치쇼나 봐야 하는 붕어, 자라, 개구리 신세 아니면 개, 돼지 신세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조국 기자간담회의 거짓말들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까발려 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이 어제 출연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조국 거짓말 퍼레이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만사를 지금 제쳐놓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서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어제 그 기자 간담회 앞서서 오늘 또 좀 그 중앙지검 있잖아요. 네. 특수 2부에서 지금 조국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전격적으로 장영표 교수도 소환하는 등 또 압수수색도 벌이고 나섰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뭐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만은요. 예. 일단 이제 그 박사님 말씀 중에 몇 가지만 그 코멘트하면, 박사님은 이제 8시간 20분 동안 백문우답. 현문오답이 아닙니다. 질문에게 100개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우문우답. 질문도 이게 아주 엉터리예요. 질문도 이게 대부분 중복되는 질문부터 한마디로 이게 날카롭고 예리하게 이런 이제 그런 추궁하는 질문이 없었어요. 그러게 왜 그러냐면 기자들이 오랫동안 이게 조국을 취재해온 사회부의 베테랑 팀장급이 아니고, 그렇죠, 민주당에 출입하는 뭐 정치부 전부 이게 말단 기자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 또 이게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도 상당히 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 이제 박사님이 오늘 제가 여기에 놓은 거는 어제 그 조국이 8시간 20분 동안 원맨쇼, 이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제 이거 조목조목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짓말 14가지를 정리해서 오늘 이렇게 언론사 기자들이나 방송 작가들한테 제가 다 뿌렸거든요. 이 14개를 하러 왔는데, 근데 오는 도중에 아침에 또 이게 급박하게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조국의 부인,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정경심, 이게 동양대 교수죠. 지금 이게 그 부인 연구실을 압수수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게, 그렇죠, 조국이가 어제 자기는 뭐 압수수색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인은 자기하고 뭐 운명 부부 아닙니까? 따라서 이 부인이 지금 압수수색 받고 있는 거는 심각하고, 그다음에 딸이요. 또 이게 고등학교 때 코이카 있죠. 코이카. 거기에 있는데 몽골에 봉사 간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허위 의혹이 있어서 코이카를 압수수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당국대 논문 있잖아요. 제1저자. 따라서 이제 당국대 교수도 지금 이게 소환해서 조사 중에 있어요. 아주 이게 수사가, 저는 지금도 약간 이게 짜고 치는 면접 수사라고는 보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수사는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거든요. 얼마든지 이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까지 바르게 치고 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러게 외곽에는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장영표 교수 또 부인 정경심 씨, 이분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수사의 지금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소환 내지는 조사하기 위해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지금 참고인 조사, 주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오늘 이게 그 14가지 하기 전에 과연 이게 이런 형식이 맞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조국이가요. 네. 조적조라 하잖아. 조국의 적은 조국인데 네. 또 이게 과거에 2017년 예. 1월 13일 날 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죠. 본인에게 또 트위터에 글 하나 올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22일 날 기자회견 하려 했더니 뭐라고 했느냐면요. 또 기자회견 한다고 어떤 얼빠진 기자들이 네. 중대 범죄 피해자의 부인과 일방적 항변을 공손히 받아 적고 보도할지 봐야 되겠다. 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 범죄 피해자의 부인과 일방적 항변을 어떤 이게 얼빠진 기자들이 공손히 받아 적고 있는지 봐야 되겠다. 본인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의지온 기자들이 제가 보기에 얼빠진 기자들이고 본인에게 중대 피해자 부인, 딸, 어머니, 동생, 동생처 전부 이게 고소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조적조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도 기자 출신으로 조금 추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같이 그런 중요한 기자회견을 하려면은 아무리 그것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회견에 앞서서 나름대로 정리도 오고 생각들에 대해서 뭘 질문할 건지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카메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얼빠진 기자가 아니라 어제는 민주당 출입 기자들 그것도 말진들이기 때문에 초짜 기자들입니다. 그 기자들은 우리 일반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물론 그 기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추적은 하지만 이 청문회를 취재하는 기자들처럼 그 조국 그 출근할 때 거기 있는 기자들은 아주 그냥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말하자면 기자 간담회를 가져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 당 출입하는 기자들 서로 편하잖아요. 뭐 부탁도 좀 하고 야 정책 질의도 좀 해. 뭐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적당하니 떼우려는 거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일반 시청자들이 볼 때는 무슨 기자들이 저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꼼수는 과거에 저 얼마 전에 삼척에서 목선 그 귀순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갑자기 시간을 잡아가지고 준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국방부 기자들이 그걸 쭉 취재하고 또 전문가들 아닙니까? 국방부 기자들은 제외하고 총리실로 가서 총리실 기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오후 2시에 1시인가? 밥 먹는 시간에 기자회견 하자고 그렇게 갖고 넘겨버렸거든요. 그런 이런 꼼수를 썼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게 기자단은요.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이 해결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그 오늘 있잖아요. 하루 준비해서 오늘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몇 명만 가지고 강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처럼 제대로 이게 단독들 많이 수사한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는 이게 그 질문에 참여 안 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거 신의 한 수 이런데 약간 유튜브인데 끌려 나가는 이런 게 장면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펜앤 마이크는 방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상당히 그 어제 보면 주로 이제 그 친여 매체들 이름 되게 덧보잡 매체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친여 매체.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우문우답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또 하나 조금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 매체는 감성 매체입니다. 신문과 달라서 그 내용 콘텐츠보다도 어떠한 태도로 임하느냐 또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시청자들한테 어필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국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청문 준비단에서 아주 연습도 맹연습을 해온 사람이고 기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갔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은 시간 제한이 뭐 1분이면 1분. 예. 그다음에 재질문도 못하게 하고 자기네게 좀 더 길게 쓰면 10분 이상 답하고 운동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이게 청문회입니까? 본인이 그래서 이게 그 황제 청문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 조국 변명을 위한 그렇습니다. 한판 장마당을 깔아준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제 이제 한 4가지 정도 주요한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가장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저수지 이게 사모펀드 아닙니까? 여기서 조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는 사모펀드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고 코링크도 처음 들어본다. 어떻게 관리되는지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돈은 와이프가 다 부인이 관리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알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모펀드에게 저는 명백한 거짓말이 예. 크게 그 네 가지로 사모펀드만 정리하는데 야. 첫 번째 그 코링크 펀드를 처음 알았다. 예. 이번에요. 이거는 이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코링크 펀드요. 예. 그건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도 이게 코링크 펀드에 10억 5천을 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처남 있죠. 예. 처남도 이게 3억 5천을 딸하고 아들 3명에서 14억 가족 펀드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처남이 또 5억을 아니 펀드에 출자해가 주식을 취득했어요. 네. 주식을. 그럼 이게 처남이 연계 8억 5천이죠. 근데 문제는 처남한테 이게 3억을 빌려주는 약정서가 나왔는데 그 3억을 이게 빌려주면서 송금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송금증에 그게 언제냐면 이게 2017년 2월 달이에요. 송금해줄 때가. 근데 그때 부인이 코링크를 영어로 KOLIEQ 이게 읽어보면 코링크가 돼요, 대로. 실제 코링크하고 스펠링은 틀리지만 KOLIEQ 이렇게 정경심 이래가지고 이게 그 3억을 2월 28일 이거는 이게 출자하기 실제 투자한 거는 이게 민정수석되고 2달 뒤에 2017년 7월이죠. 근데 2월 달에 이미 코링크라고 써가지고 천하만대게 3억을 송금해 준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74억을 약정했죠. 예. 투자 약정서에 보면 코링크 이게 당연히 써져 있겠죠. 투자 약정서에. 그다음에 조국이가 재산을 계속 신고했죠. 3년간. 그때도 이게 코링크 펀드 투자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처음 들어본다? 이거야말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또 부부간에도 아니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13억 5천 그걸 투자하는 것이고 또 처남한테도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뭐 따로 사는 것 뭐 별거 하나요? 그런 돈 관계는 그래도 최소한도 조국하고 관련이 없다면 모르지만 부부 공동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그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예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본인이 10억 5천이고, 그 다음에 처남은 3억 5천에 5억은 지분 투자니까 8억 5천 이런 게 투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모펀드에서 두 번째. 야, 자기는 이게 그 웰스 CNT 있잖아요. 사모펀드가 이게 웰스 CNT 지분 38% 경영권 다 투자했잖아요. 이게 광극공사를 표까지 가져와가지고, 뭐 이렇게 매출이 안 나는 것처럼 표까지 가져왔잖아요. 저도 어디 보니까 뭐 비슷 더 뭐 표가 이상하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요, 딱 그게 통계가 있어요, 매출이. 2017년 8월 달부터 민주수석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광극공사 수주가 177건. 이거는 이게 싹쓸입니다. 177건에 매출이 68% 증가한. 이게 팩트고요. 이게 팩트고. 근데 문제는 웰스 CNT가 직원이 없고 별로. 직원이 10명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장이 없어요. 제가 회사 보니까 4층에 조그만하게 있어요. 아, 그래, 이만 이게 그 수주만 해가지고 한 30% 묻고 하도급으로 다 주니까. 하도급 주는 거. 수주 전문하는 이게 로비스트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과연 뭐 조국이가 직접 관여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조국을 안 팔고 다니겠어요? 전국 지자체의 83%가 민주당 시장들, 군수들, 그렇죠. 김해부터. 이거 민주당 아닙니까? 출신들이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전혀 관여 안 했다는 것도 저는 거짓말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현 정부의 국정 뭐 그런 주요 과제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1,500억짜리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 이것도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데 어제 저희가 1,500짜리 그 완전히 핵폭탄급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게 또 단독이 나온 게요. 조선일보 단독은 이 1,500억을 수주하면요. 처음부터 이게 그 얼마를 묻고 딴 데 팔고 튀자, 먹튀. 이런 게 계획서 만든 게 또 나왔고요. 근데 이상하게 경향신문에서 또 이게 제대로 단독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서울시 1,500억 사업은요. 웰스 CNT 있잖아, 조금 전에. 여기서 이게 그 25억을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PMP 플러스. 그러니까 웰스 CNT하고 PMP 플러스. 이 두 개 회사가 합작 컨소시엄이거든요. 근데 이 PMP 플러스에 보니까 현역 민주당의 중진 보좌관 서모 씨 이름도 있어요. 잠깐만 서모 씨, 재호성. 그다음에 그 전직 민주당의 보좌관 송모 씨 이런 게 그
거물급 의원의 보좌관들이 PNP 플러스 여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PNP 플러스하고 웰스 CNT가 합작해서 컨소시엄 만들어 수주했잖아요. 예. 이걸 이게 만약에 뭐 30%만 묻고 팔아도 돈이 이게 몇백억입니까? 그렇죠. 30%면 450억이에요. 450억. 이건 이게 엄청난 떼돈을 버는 거죠. 게이트로. 이거는 정말 이게 엄청난 게이트고 저는 이게 박원순까지 수사가 서울시잖아요. 네. 아주 이게 그 핵폭탄급으로 번질 수 있는 이런 게 게이트입니다. 이 사업이 저는 권력형 비리라고 보는데 지금 태양광 사업도 소위 한 자리 못 차지한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거의 싹쓸이 갖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태양광 사업 자체도. 그래가지고 뭐 엉터리가 부지기수로 지금 나오는 게 늘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 게 아닌가 보여지고. 어제 또 하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 서 변호사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모펀드 74억에 약정을 했는데 그게 신용카드 한도액이나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 이거는 이게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게 저도 옛날에 마이너스 통장 쓰지만 네. 제한되게 은행에서 마이너스 5천까지만 5천이지 제한되게 마이너스 500억 100억 이래들 안 해주잖아요. 예. 박사님들이 신용카드 쓰지만 한도가 있잖아요. 얼마 안 뭐 돼요. 10억 100억 이래는 안 해주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신용카드든 마이너스 통장이든 무한대는 아니고 다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신용도에 따라. 근데 이 74억도 약정인 게 있잖아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렇다면 그럼 1,000억 해놨지. 왜 그렇죠. 고민해가 74억 5천만 원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게요. 거짓말인 게 바로 이게 정관에 놓습니다. 바로 이게 그 투자 약정 정관에 보면요. 74억 5천을 투자를 요구하면요. 안 내면 이게 15% 지연이자를 붙여내야 되고요. 30일이 지나도 안 내잖아요. 예. 그럼 이게 기존에 투자 원금의 50%가 날라가요. 원금의 50%가 다른 데로 다른 토양에게 넘어가니까 저는 이걸 보고 편법 상속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정경심의가 약정인 거 안 내면 그 50%도 아들 딸한테 넘어가거든요. 딸한테 넘어가죠. 넘어가잖아. 이게 편법 상속 의혹도 있고요. 이런 이게 페널티가 붙어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사모펀드 관계자를 다 만나봐도 약정 금액을 어겼을 때 페널티가 없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약속 아닙니까? 예.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따라서 이게 뭐 전혀 마이너스 통장에는 페널티가 없었다. 이거는 이게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아, 또 그동안 언론에도 수없이 보도가 됐는데 정관에 보면은 그런 그 운용 현황이라든가 뭐 투자 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브라인드 펀드였기 때문에 나는 전혀 모르고 또 그 이 펀드의 실질적인 운용자다고 생각하는 그 오촌 조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제사 때 만나는 사람하고. 근데 그 오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회사 사장으로 행세를 해왔고 리스한 벤츠까지 타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또 중국에 무슨 6천억 펀드인가 뭐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해갖고 총괄 사장 명함을 갖고 다녔고. 그런데 그것도 오리버를 탁 내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요. 본인에게 10억 5천 투자하고 처남에게 8억 5천 투자했죠. 예. 집안이 이게 20억이죠. 근데 이상훈 코링크 사장이요. 당국대 성악가 노가 보험 설계서 보험하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뭘 믿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이 투자한다? 제가 이게 사모펀드 아니 많이 만나봤다 했잖아요. 예. 만나보니까 이게 우리가 돈을 갖다가 우리는 예를 들어 70억이든 100억이든 얼마 모아서 이 돈을 이게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그럼 이게 어떻게 회사를 키워서 어떻게 돈을 엑시트한다. 이런 계획을 설명 안 해주면 어떤 사람이 이게 20억 내겠어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성악가 논 사람 보고 어디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내 돈 20억 처갈 때까지 이게 맡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투자하기 전에 이미 계획 있잖아요. 웰스 CNT 이게 가로등 사업하고 서울시 와이파이 먹고 그다음에 코스닥 WFM 인수해서 우에 상장하면 대박이다. 이런 이게 계획을 다 보고 투자한 게 분명하고요. 예. 자, 100번 양보해서 10억원짜리 투자할 때는 몰랐다 칩시다. 근데 그 후에 제가 또 정관을 보니까요. 예. 뭐라 됐냐면 이게 정관에 보면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요. 예. 투자자를 상대로 운용 현황 및 전략을 항상 보고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약관이에요. 예, 예. 이 말은 이게 처음에 투자할 때는 블라인드인지 몰라도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다. 이걸 이게 보고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변명이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모펀드는 이게 결정적인 저는 4가지 거짓말이
첫째 코링크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그다음에 웰스 씨한테 전혀 관여 안 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처럼 74억은 의미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완전히 블라인드인 건 몰랐다. 이 네 가지는 확실한 거짓말이다. 저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가장 그 재산 관계를 몰랐다고 변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정치 민주화, 권력기관, 그런 민주화 이런 것에 올인하느라고 재산은 부인하대. 재산 관리는 맡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한다면은 증인으로서 당연히 부인이 나와야죠.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이분이 민주화 어쩌고 저쩌고 개혁이 아니고요. 재산 정책에 부인하고 완전히 땅 투기에 직접 다 발벗고 그렇죠. 나섰고요. 오죽하면 이게 강릉에 있잖아요. 이번에 스키장으로 바꾸는 강릉의 땅부터요. 뭐 IMF 때 송파구, 그다음에 방배동, 지금까지 이게 확실하게 딱 밝혀진 것만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이 17억입니다. 박사님, 이게 보통 사람들이 17억을 평생 만집니까? 아유, 우리가 지금까지 실현된 이익만 확실하게 17억인데 조국이가 이게 재산 정책에 관심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도 이게 자기 돈 안 쓰려고 좀 이따 장학금 하겠지만 이렇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부인한데 떠넘기는 거. 딸의 스펙이나 아들의 스펙, 그다음에 재산 정책에는 조국이가 부인하고 이게 부인보다 더 낫었다. 저는 이런 봅니다. 진보 좌파들은 부인한테 떠넘기는 게 그게 무슨 유행인가 버릇인가? 지난번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부동산 그 샀잖아요. 흑석동에. 부인이 다 오고 나서 자기는 뒤에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오케이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니 우리 같은 보통 서민들은 1,000만 원만 얻다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가 하려도 가서 다 일일이 따져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도 크네. 어쨌든 설령 이게 부인이 다 했다 하더라도 남자라면 그래. 내가 이게 책임지겠다. 이게 당당한 자세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다 해놨고 떠넘기는 거는 이것도 이게 이중인격 윗선의 극치다 이렇게 봐야지. 장학금 그 해명하는 것 보면 여기야말로 가관이에요. 우선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장학금 등의 그 세 가지 결정적인 거짓말이 이거는 제가 좀 어제 방송도 많이 했지만 잘 알아요. 네. 제가 근데 서울대에서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3년 하면서 조교하면서 장학금도 관리하고 저도 신청도 해보고 많이 받아도 보고 했잖아요. 저도 좀 받아봤습니다. 특지 장학금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학교 다녔어요. 그때 그럼 이게 첫째 장학금의 세 가지인데 첫째요. 본인에게 그 장학금 신청한 적이 전혀 없다 했잖아. 예. 전혀. 누구하고 이 통화도 한 적이 없고 딸도 이게 신청한 거 없고 신청서 있으면 사퇴한다 했잖아. 네. 근데 이 장학금은요. 학교의 학칙에 보면 학생이 신청을 해서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그다음에 학장까지 확인받아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방송에 뭘 했냐면 딸이 신청 안 하면 장학금 이게 어떻게 계좌로 저절로 들어와요. 딸이 이게 계좌번호도 적어줘야지 자기가 알지. 그럼 이게 돈을 어떻게 400, 800을 받았느냐. 천사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싹 이렇게 넣어준 거 아닌가? 계좌번호는 아들에게 보내줄 거 아니야. 신청을 해야 계좌도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전혀 이게 몰랐다는 거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몰랐다는 것 중에 자기는 2학기 때 있잖아. 네. 1학기 때 400 받고 2학기 때 딸이 휴학했잖아요. 몸이 좀 아파서 네. 뭐 휴학했다고. 그때 장학금 받은 거 처음 알았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반환하려고 했는데 몰랐다 했거든요. 반환 안 된다 그랬거든. 이게 100% 거짓말인 게 딱 드러나 버렸어요. 장학회에서 실제 장학금은 반환이 가능하고요. 네. 실제 그러니까요. 반환한 사례도 많아요. 휴학하면 이게 반환했다가 다음 학기에 받든지 반환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거는 이게 너무나 드러나가 장학회에서 오늘 이게 신문에 다 놓은 이렇게 장학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첫째는 이게 신청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환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2학기 때 반환이 가능한 걸로 장학회에서 발표한 이 두 가지는 빼도 먹도 못하는 거짓말이죠. 그 부산 의전원 장학금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얘기예요. 법적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고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겠어요? 근데 도덕적으로, 법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법이라는 게 꼭 우리 법률만 있는 게 아니고 학칙이나 이것도 법이거든요. 그렇죠. 장학금 규정. 네. 이런 거는 이게 반하는 게 분명하고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게 요 장학금 받기 전에 조국이 그 엄마가요.
간호대 놓거든 부산대. 그렇죠. 근데 이 그림 그리잖아요. 예. 그림을 갖다가 4점을 기정을 했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만찬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부산대에서 절대 이 그림 기정하고 바로 갔다. 반문적이 없다. 거짓말을 했죠. 근데 조국이가 한마디로 침묵하고 있었어요. 이 말이 이게 거짓말에 침묵하는 거는 거짓말의 공범이죠. 자기도 이게 거짓말에 침묵을 하니까. 근데 나중에 카드 쓴 게 너무, 이 카드가 문제예요. 카드가. 카드가 이게 40몇만 원 반문게 넣어버린 거죠. 그게 안 나왔으면 완전 오리발 내밀어 근데 버리죠. 그때 10여 명이지만 헤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노한중 교수하고 조국이가 식사했죠. 근데 어제는 뭐 밀실 아니라고. 아니 밀실에서 언제 반문 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헤드 테이블에 반문면서 친분 때문에 장학금이 놓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는 저는 부산대 측에서 한 거지만 조국이가 침묵하고 있다가 공모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저는 거짓말로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노한중 교수가 장학금 열심히 격려장학금 줘갖고 부산 의료원장 간 것도 찜찜한 사안이고 또 그 노한중 교수의 컴퓨터에 자기가 대통령 주치 이 선임에도 뭐 뭔가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딱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자기하고는 업무도 관련이 없고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또 딱 잡아댔거든요. 그런데 이 부산 사건은요. 네. 조국이하고도 이게 연루된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게 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아요. 커넥션이요. 그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가로세로의 그 김용호 부장 있잖아요. 예. 요즘 이게 그 5만 원짜리 돈다발 있잖아. 뭐 5억이든 이걸 이게 계속 유튜브를 방송하고 있는데 예. 뭔가 이게 캠프의 뭐 비자금이든 아주 이게 뭐 조국이하고 직접 의혹된 건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그 검찰이나 새로운 혐의를 좀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노한중 교수도 본인이 이게 이력을 담당했다고 한 거 있잖아. 예.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청와대나 이해찬이나 피해 사실 공표한다고 엄청나게 검찰을 공격했잖아. 근데 이거는 TV조선의 단독 보도인데 그건 이게 검찰에서 정보를 준 게 아니고 TV조선이 이게 자체적으로 컴퓨터에 이게 취재한 거거든요. 그럼요. 따라서 이게 전혀 피해 사실 공표 관계 없는데 공개하고 있는. 그래서 이 부산이 저는 사모펀드 3명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 부산이 제일 먼저 이게 어떤 구속영장이나 뭐가 터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을요 하나 중요한 게 일단 이제 제가 3가지 거짓말이라 했잖아요. 첫째는 이제 환경대학원에 신청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 신청 없이는 불가능하다 했죠. 그다음에 반환이 불가됐는데 반환 가능하다고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대에서 만찬도 3가지 거짓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이게 조국의 핸드폰이 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장학금 달라고 이게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다. 누구하고도 이랬잖아요. 그럼 이게 본인 핸드폰을 내놔보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 공무원들 비밀 유출할 때 핸드폰을요 자진 받아가지고 얼마나 이게 포렌식에서 사생활까지 다 했습니까? 저는 이게 검찰이 윤석열 핸드폰 압수수색 안 한 게 이게 아쉽단 말이에요. 압수수색했으면 통화 내역이 다 나오죠. 환경대고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압수 안 했더라도 자진해서 핸드폰을 이게 국민 앞에 공개해봐라.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재밌는 게 옛날에 이재명이 있잖아요. 네. 경기도의사. 핸드폰 압수했거든요. 근데 이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요. 근데 이 검찰에서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이게 못 풀어가지고 끝내 조사를 못했던. 아, 그랬습니까? 야, 이게 일국의 대권 후보 경기도지사 현직이 핸드폰을 이게 압수당했는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서 그래서 이게 그때 삼성전자 핸드폰 쓰다가 아이폰으로 많이 바꿨는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 새로 나온 것도 있죠. 비밀번호에 검찰이 못 풉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게 검찰이 비밀번호나 패턴 안 가르치면 핸드폰에 압수해도 무용지물이 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3번째로 그 논문 문제 제1저자로 올라간 것을 비롯해서 공주대 그 제3저자 논문 등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면은 과연 조국 교수가 서울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학자이다 박사 논문을 쓴 분인데 저분이 박사 논문을 제대로 쓴 거야? 하는 저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저도 박사 논문을 써봤지만 또 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제가 이제 박사를 늦게 시작해서 그때 썼어요. 엄청나게 저도 이제 사회과학 쪽 아닙니까? 예. 뭐 이과 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엄격하면 우리도 제가 8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장영표 교수가 한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근데 이 당국대 의대 논문하고요. 네. 요걸 가지고 이 고대 입학까지 연결해서 저는 네 가지의 큰 거짓말이 있는데 예. 네 가지. 자, 첫째 당국대에서 조국이 뭐냐면 이거는 이 고등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예. 자기나 가족 중에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담임 선생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장영표 교수가 뭐냐면요. 이 논문은 그 외국 잡지에 실을 건데 근데 조국 측에서 난리를 치가지고 급하게 써야 되니까 따라서 이게 국내 병리학회 잡지에 실었다. 그럼 이게 빨리 논문을 외국 잡지 말고 국내에 실어달라고 난리 친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아쉬워했잖아요. 외국 좋은 학회지에다 실으면은 아주 성과가 나는데. 그러면서 장 교수 그랬잖아. 자기 아들은 듀크대 갔어요. 예. 근데 조국 딸은 고려대 가려고 그 난리 치느냐 이랬잖아요. 예. 그럼 이게 난리를 뭐 유령이 치습니까? 조국이가 왔든지 조국 부인이 왔든지 아니면 이게 딸이 막 빨리 해달라고 했든지 예. 뭐 딸이 갔겠어요? 부모가 갔겠지. 이게 어떻게 자기나 처나 한 번도 그 연락한 적이 없었다. 이게 첫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요거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야, 저도 이게 보면서 어제 놀란 게 두 번째 논문의 거짓말이 조국이 뭐냐면 장 교수가 우리 딸이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자기 조국 딸이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예. 이렇게 교수가 말하더라. 이렇게 어제 말했죠. 예. 그런데 장 교수 인터뷰 보세요. 딸이 이게 놀랍도록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사실은 실험에 참가한 적도 없고 남에게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조금 이게 도움 줘가지고 일저자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번역도 안 했어요. 제가 유명한 그 조전혁 교수라고 우리 교육감 놓은 사람 있죠. 예. 조전혁. 예. 이분이 5년간 미국서 대학 공부가 5년간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랬냐면 조국 딸이 한 논문 있죠. 제목을 딱 봤더니 아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더래. 단어가. 미국에서 5년 동안 대학 교수를 한 사람이 단어 아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아무리 외국에 살아도 전문 용어잖아요. 그래서 장 교수가 오늘 뭐냐면 이거는 의학 전문 용어니까 내가 대략 다 쓰고 예. 표현을 좀 딸이 다듬어 줬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요. 근데 오늘 검찰에 지금 끌려갔죠? 오늘요. 검찰에 가서 이게 뭐라고 하는지 지켜봐야 되지만 이거는 이게 절대 딸이 영어 번역도 이제는 말 못할 거예요.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심각한 거예요. 용어를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논문을 써갖고 저희들도 이제 영어 색인을 내잖아요. 더군다나 미국에다 투고를 할 때는 그것을 미국의 논문 형식에 맞게 이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박사들도 잘 못해요. 그래갖고 그 전문가들한테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뭐 고등학생이 그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영작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고급 그런 학회지 같은데 필요한 거기에 딱 맞는 규격, 그 논문의 스타일, 거기에 맞게 딱 쓰지 않으면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이 공저자 중에는 미국에서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는 의사가 공저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거기에 대해서 뭐 손을 대고 말 거리가 없는 건데. 그렇죠. 저도 이게 그 행정고시 제가 국제통상을 했어요. 예. 또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다 다녔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 국제통상국의 저 자원 변호사거든요. 네. 근데 저도 한번 논문을 쭉 제목부터 봤더니 아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고1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요. 어제 저희가 했잖아. 어제 했죠. 특집으로 세 번째 예. 거짓말이 예. 바로 이제 그 품앗이. 짬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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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이것도 이게 조국이 정말 뻔뻔한 게 이거를 그 장영표 아들이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에서 인턴했잖아요. 이걸 이게 본인은 전혀 몰랐대. 근데 본인이 공익인권법센터 8명의 교수 중에 한 명이 조국입니다. 자기 딸도 거기 와서 인터뷰를 아니 자기가 했잖아요. 이 인권의 센터의 교수고 지도교수 그다음에 딸하고 동아리 10명 뭐 저 동아리 몇 명 왔다는데 이걸 이게 장영표 아들이 온 걸 전혀 몰랐다? 이걸 이게 국민 보고 지금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이런 걸 이게 기자들이 예리하게 추궁을 못 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 품앗이는 결정적인 게 이거는 부인 앞으로 떠넘길 수가 없어. 예를 들어 공주대에서 뭐 26개월 했다. 이것도 이게 부인하고 뭐 서클 선후배를 했잖아. 근데 그것도 아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서클에서 만났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쪽 교수가 그 딸을 데리고 거기 인턴하는데 왔더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데리고 이게 오기도 오고 서클에서 여러 번 마주쳤다. 이런 게 증언도 나오기 때문에 그는 게 뭐 또 지역자를 이제 뺐지만 그는 게 부인은 뭐 공주되든 딴 거는 책임이 뜨는 건지 몰라도 이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조국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부인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정말 이게 그 빼도 박도 못하는 큰 거짓말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특히 고려대 그 합격 입학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부분은요. 김진태 의원하고 제가 이게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조국이 이게 뭐라 하냐면 고려대학교의 세계 선도 인재 전형,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은 의학이 중심이 된다. 그렇게 따라서 이게 당국대 논문은 중요하지 않다. 이랬잖아요. 내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찾아보니까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은 의학이 40%예요. 그다음에 그 학생 생활 기록부가 60%가 반영되고요. 이런 생활 기록부 속에는 자기 소개서를 쓰잖아요. 근데 이 자기 소개서에 언급된 거는 참고 자료로 또 내야 돼요. 근데 이 자기 소개서가 원래 고대 5년 보관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조국 딸이 자기 발등을 찍어서 이 자기 소개서를 유료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왜 이걸 하나 보면 뭐 5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팔아. 근데 그 자기 소개서에 당국대 논문, 그다음에 공주대 논문, 그다음에 숙명여대 물리캠프 있잖아요. 이게 자기 소개서에 쫙 나와. 그러면 이게 자기 소개서 쓴 거는 또 참고 자료 첨부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논문도 첨부돼 가지고 냈을 가능성이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자기 소개서에 논문이 언급된 거는 분명하고, 근데 이 점수가 60% 반영된단 말이에요. 60%. 의학이 40이고. 따라서 이거는 합격 취소까지 반드시 돼야 되는. 그래서 이게 오죽하면요. 최순실이가 한마디 했죠. 이번 대법원 선고할 때. 야, 정유라는 금메달 따려고 노력해냈지. 조국이 딸 일은 뭐냐. 오죽하면 이 최순실, 최서훈이한테까지 비난을 받은 이런 사안입니다. 사실 의학 40%라고 하지만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의학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생활기록부 여기서 판가름 나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정량 분석이 아닌 정성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요. 어제 이거 의사협회 있죠. 의사협회도 이게 문재인에 대해서 불만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도 이게 정광석과처럼 났어요. 왜? 문재인 케어 때문에 불만이 많잖아. 그래서 당국대 교수 보고 야 논문 자진 철회해. 그렇게 이렇게 요구했잖아. 논문 무효되면 저는 고대 입시도 무효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 부분은 아까처럼 이게 그 가족이나 조국이나 아무도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게 첫째 거짓말이죠. 그다음에 딸이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는 거 일 안 해서 거짓말이죠. 그다음에 서울법대 인턴 장 교수 딸 이걸 빼도 먹도 못하잖아. 장 교수 아들이 서울법대 인턴 세계 거짓말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고려대학 들어갈 때 논문 활용 안 했다는 거 거짓말이죠. 이런 게 네 가지 명백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게 추가해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려대학이 왜 처음에 그 입학 요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문 같은 것은 전혀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기자들이 그 취재해갖고 들이대니까 사과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변명을 했었고 했었죠. 또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면 고려대 내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가 있어야 할 텐데 말이 없고 또 어제 조국도 이런 것은 과거 제도 탓이다. MB 정권 때 입학사정관제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뭐 인턴이라든가 관찰 참여 학습 이런 걸 열심히 허락해서 우리는 제도를 열심히 활용했을 뿐이다. 다만 그 조국에 하는 말이 또 하나 있잖아요. 좀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되면 무조건 죄송하다. 이런 전략이에요. 그런 기회를 접근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싹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라고요. 일단 이게 고대도요. 처음에 은폐하려고 했던 거는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촛불을 들고 있는 거고요. 고려대가 그러면 되나? 그다음에 부산대도 한 300명 왔어요. 유시민에게 뭐 물방 고기바위라고 촛불을 비하지만 실제 이 학생들이 정의감에 촛불을 이렇게 들고 있고 고려대학도 이게 분명히 저는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조국이나 또 이게 문재인도 어제 그랬잖아요. 외국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제도를 개선해봐라 제도 탓이라 하는데 근데 그때 그 제도에도
그걸 이게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는 뭐 도덕의 문제지만, 근데 이 조국이는 그 선을 뛰어넘고 이미 불법의 단계로 넘어선 거예요. 왜? 논문요. 이거는 이게 2,500만 원 연구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해서 세계 잡지에 실이 되죠? 네. 근데 2,500만 원 받아가지고 조국이 딸 때문에 국내 잡지에 실고 했다. 일저자 쏙 있다. 이거는 이게 연구비도 횡령한 거고요. 배임이고, 이런 게 바로 연구재단의 업무방해입니다. 학교도. 이거는 이게 불법이죠. 따라서 조국은 자꾸 이게 제도 탓이고 불법이 없었다 하지만 연구 논문은요, 명백하게 그 불법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웅동학원 문제가 있는데, 웅동학원에 대해서 조국의 해명은 우리 돈 빼먹은 것 없다. 이거 다 사회에 환납할 것이다. 그 얘기 같은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있죠.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일단 이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예. 웅동학원은요, 본인에게 돈을 빼먹기 위한 게 아니고 단지 본인이 얼마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말 썼어요. 채권이 받을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 예. 근데 이게 돈을 안 받아갈 것 같으면 소송하는데 1억에 인지값이 한 6, 70만 원 들어요. 그럼 이게 100억이면 인지값이 몇 천만 원이죠. 돈이 이게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돈을 빼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굳이 내가 얼마 받을 거 있는 확인만 하고 끝나려면 굳이 수많은 돈을 들이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 변호사도요, 누구냐면 여의도 있는데 그 조국이 동생이요, 사채를 빌린 게 있죠. 예. 근데 14억. 사채업자의 대리인이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조국 동생한테 돈을 받으려 하니 조국 동생도 변호를 해줘. 그러니까 한 변호사가 조국 동생도 변호하고 동생이 사채업자를 변호해서, 따라서 이 동생을 변호해서 웅동학원에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래야 사채업자가 돈을 회수하잖아요. 근데 그때 조국이가 응소를 안 했잖아요. 예, 응소를 안 따라서 그 확인만 하기 위해서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이거는 이게 명백한 첫째 거짓말인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소송을 했잖아요. 예. 물론 확인을 하는데 두 번이나 해요. 그 돈 채무 관계가 있다는 건 다 알려진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가요, 어제 중요한 게 조국 동생이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이 됐잖아. 예. 야, 이게 조국이 정말 뻔뻔한 게, 동생이 사무국장 시킨 거는 오히려 이제 부동산 같은 걸 누구한테 파는지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어떤 학원의 빛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동생을 사무국장 시켰다. 그래서 월급도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했거든요. 처제인가는 또 행정실장을 또 시켰잖아요. 시켰죠. 이 사무국장은 이사회 사무국장이고 행정실장은 학교 행정실장이고. 맞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학교가 부동산 팔아가지고 빚 갚으려면 굳이 이게 동생을 사무국장 안 시켜도 부동산 살 사람 없나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변명이고, 아니 동생이 돈을 빼물라고 이게 이자까지 16억 공사비를 이자까지가 100억으로 불리잖아요. 예. 근데 동생만 포기하면 빚도 별로 없는데 이걸 이게 학원 빚을 위해서 사무국장 시키겠느냐? 저는 이게 오히려 짜고 치는, 동생이 사무국장 하면서 응수 안 하고 또 이게 동생이 원고가 돼가 소송하고 이런 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돈 빼먹기 위해서 사무국장 시킨 거지. 어떻게 학원 뭐 부동산 팔아가지고 빚 갚게 시켰다. 이것도 이게 거짓말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은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동생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세 번째요. 이거는 이게 법을 모르는 국민이면 또 쏘고 넘어가는 게, 조국이 이제 뭘 했냐면요. 예. 자기가 이제 그 웅동학원에 이사했잖아. 예. 배임의 죄를 범한 적은 없고 단지 성실 의무를 어겼다. 저도 그건 맞는 얘기 같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배임이란 게 뭐냐? 배임이란 게 성실 의무를 어기가지고 회사에 학원에 손해 끼치는 거 있죠. 네. 이게 배임이에요. 배임죄의 본질이 성실 의무를 어기는 거예요. 신이치. 예를 들어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성실하게 회사 업무를 처리해서 손해를 막아야 되죠. 근데 불성실하게 이사인데 예를 들어 소장이 날라온 것도 모르고 네. 응수 안 해버렸다. 이게 불성실하면 이게 배임이에요. 배임이라는 게. 따라서 저는 성실 의무하고 배임을 교묘하게 이게 법률적으로 한 거는 국민을 눈 속이는 거고요. 근데 결정적인 게 어제는 안 놓지만 이 기자들이 안 묻는데 그 웅동학원이요. 웅동학원이 이게 그 보증을 쓸 때 이사회를 할 때 조국이가 참여해가지고
재청 다음에 뭡니까? 삼청합니다. 그거 도장 본인에게 삼청합니다 하고 도장도 예. 하고 이게 땅을 파는데 본인에게 동의했잖아요.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사는 이게 도장이 있어야 되고 자기 책임이 달라요. 안 가도 만약에 이사에 참석 안 해도 다 이게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국이가 성실히 몸하기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런저런데 그런 그 재단이라든가 이런데 명예직으로 이사를 했는데 조국이 안 갔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해놓고 이사에 회의록 만들고 거기다 조국 도장 꽝꽝 찍었을 가능성도 커요. 그것도 제 말은 그게 배임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배임이지. 성실하게 참여해서 막을 의무가 이걸 신의측이라거든. 신의측상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신의성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운동하고는 뭐 돈 받을 생각 없이 채권 확인에 소송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배임 의무 위반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동생 사무자 시인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세 가지. 그럼 이게 총 4개에서 14개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어제 간담회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조국이 상당히 뭐 미리부터 궁리를 해가지고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이렇게 연극을 한 건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받은 게 하나는 감성적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가. 그래서 딸 오피스텔 기자들이 찾아와서 꽝꽝꽝 문을 두드리고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부모 그 묘비 그걸까지 찍어왔느냐. 또 위장 이혼한 그 재수 씨 안타깝다. 뭐 이런 걸 해갖고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사람 시청자들이 그에 대한 그 기사를 쭉 추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동정심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노한중 교수라든가 또 장영표 교수 이런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마치 이 사람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각본도 잘 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일단 이게 딸부터 보면요. 예. 딸은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일단 이게 팩트. 저는 이게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다 봐요. 어느 기자가 과연 이게 양산의 딸의 자취방에 밤에 막 찾아갔을까? 이거는 이게 저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다 봐요. 왜 그러냐면 양산까지 이게 내려가면 기사가 뭐 기사를 써야죠. 써야 합니다. 근데 기사가 하나 난 게 없잖아. 기자가 검문대까지 갔는데 기사가 없어.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그 우리 취재 경험으로 봐서 딸을 못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라든가 그걸 다 기자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써야죠. 그래서 이게 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딱 걸리네 하면서 한 게 그 요 부분인데 그다음에 딸이 과연 거기에 살고 있는가 휴학 중이니까. 네. 휴학 중이니까 양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이게 딸의 복학과 관련해서도 1학기만 돼야 되는데 2학기 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상당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의문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 복학도 어느 의사 교수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던데 의전원은 1학기 때 복학하는 거지 2학기 때 복학은 없다. 그렇죠.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쭉 이어지니까 1학기부터 하는 것이다. 유급을 되면은. 그래서 딸의 그거는 첫째는 이게 그 가짜일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진짜라 하더라도요. 본인에게 과거 국정원 여직원 사건 있죠. 예. 과거에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당해가지고 왜 그때 본인에게 트위터에다가 여직원 주소까지 다 올려가지고 얼마나 이게 비판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 행동하고 비교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이게 울컥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눈물이 난데 안 난지는 애매해. 눈물이 안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시울이 약간 붉게 좀 숙이는데 만약에 났다면 이런 걸 악의 눈물. 이런 게 악의 눈물. 따라서 저는 딸 부분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는 진짜라더라도 과거의 국정원 사건이나 자기하고 이게 조적조 내로 조로남불이고 그다음에 눈물은 흘렸다면 악의 눈물이다. 악의 눈물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모한테도 내가 불효자입니다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상당히 감성적으로 아이고 안 됐네 짠하네 이런 생각이 들겠더라니까. 그다음에 묘비는요. 어제 뭐라 저도 깜짝 놀란 게 뭐 아버지 묘를 밟고 아버지 묘를 이렇게 밟고 하면 또 울컥했거든요. 아니 김진태 의원이 찍었는데 밖에서 묘비의 딸의 위장 이혼을 했으니까 이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6년 됐어요. 근데 4년 전에 이혼한 며느리를 묘비에 새길 수 없잖아. 따라서 이게 묘비만 밖에서 찍어온 거지. 무슨 이게 산소를 밟았냐 말이야.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위장이온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어요. 이거는 이미 한 집에 살았다는 거는 동네 주민들이 다 정언하니까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 마지막에 노한중, 장영초 뭐 이런 사람들은 공범이기 때문에 이제 교도소 갈 준비를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미안할 게 없어요. 공범이니까 이래 봅니다. 어제 조국 교수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만신창이가 돼서도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예요. 법무장관을. 뭐 법무장관이라고 직접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가능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게 뭡니까? 당신 기자들이 그렇게 질의했잖아요. 그렇게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 수사 받으면서 법무장관 하는 게 가한 일이냐,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나는 죽어도 법무장관을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5만? 5만 하고요. 뭐 5기?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반드시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강행하거든요. 예. 임명 강행을. 그런 게 좀 있으면요. 아마 이게 또 여론조사 조작들이 쭉 나올 겁니다. 네. 왜냐면 이게 현 정권이 리얼미터부터. 여론 조작을 잘하거든요. 야, 조국이가 이게 말은 정말 잘하더라. 달변 가더라. 변명 제대로 했네 이러면서 갑자기 찬반 여론 있잖아. 이걸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거나 역전시키는 이렇게 조작 여론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명백한 조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제 기자회견 보고 조국이를 반대하다가 찬성 쪽으로 돌았으면요. 그건 이게 개 돼지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 전부 이게 모르쇠부터 변명만 했는데 이걸 보고 야 제대로 해명했네. 내가 조국 반대하다가 나 조국 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는 국민은 없을 거로 봐요. 이 말이 이게 여론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나빠지지. 근데 이걸 갖다가 여론을 조작해서 거꾸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요. 조국이가 뭐 어제 사과도 많이 했잖아요. 맨날 해초리 들어달라고. 이런 조국의 사과는요. 파리가 이게 앞에 비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발을 뭔가 비빈다고 그걸 사과로 그렇죠. 오해하면 안 된다고. 앞발을 본인이 이렇게 비빌 때 사과가 아니고 뭔가 이게 뭐 음식 같은 거 먹으려고 이게 폼잡이 때문에 법무장관을 먹으려고 사과를 그렇죠. 쫙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럴 때 더 때려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물에 빠진 개도 건져주면 이렇게 물어요. 따라서 이게 물에 빠진 개도 더 두들겨 패야 된다. 노신 있잖아요. 이게 조국 말이거든요. 저희도 이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다시 재송부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조국 임명 강행을 위한 지금 쇼를 한바탕 했는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수순을 밟고 그 수순에 지금 임명을 강행할 경우 뭐 저나 뭐 우리 서 변호사님이 예측하기는 국민의 어떤 저항, 역풍이 엄청날 거라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일단 이게 임명은요. 최단 기간. 옛날에 박영선이나 윤석열이는 5일 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든 추석까지 안 가기 위해서 최단 기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재송부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3일만 주는 거야. 3일만 주면 금요일이든 6일이든 이게 최대한 빨리 6일날 이제 오니까 예. 돌아오자마자 예, 바로 그냥 탁 결제. 비행기나 뭐 돌아오자마자 왜 한 3일 정도 최대한 이게 짧게 줘가지고 마무리 짓자 이렇게 임명 강행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한국당은요 오늘 2시에 모든 이게 법사위원들이 나서서 반박 우리 기자 간담회 또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만약에 저는 임명 강행하면 완전히 이거는 국회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민에 대한 테러예요. 국민의 대표가 국회고 어제 그 기자간담회는 한마디로 이게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이런 게 선전포고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제 한국당이든 야당도요. 이전 이게 비장한 각오로 저는 의원직 사퇴해서 청와대 앞에 가서 전부 이게 텐트 치고 끝까지 이게 조국 물러날 때까지 농성하든지 아니면 이게 탄핵 소추를 발의하든지 조국이든 대통령이든 이렇게 최강의 투쟁을 해야지 어설프게 뭐 넘어가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내년 총선 볼 것도 없어요. 이미 끝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총선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당도 이번 청문정국에서 정말 여론과 언론이 적극적인 사실은 뭐 좌파 언론도까지도 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국면을 살리지를 못했다. 말하자면 청문정국에 임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미스를 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 추석 밥상까지 끌고 가려다가 제가 넘어갔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마디로 했죠. 이게 그
한국당 등이 너무 아쉬운 게 이런 이게 조국에 대해서 반감 여론이 60% 70% 가는데 이런 게 그걸 이익을 반사이익을 전혀 못 누려요. 이틀간 청문회 해보세요. 그게 조국만 데려다 저는 놓고. 두 가지라 보는데요. 결정적일 때마다 이게 또 말실수가 나와. 거기 나경원 대표 때 부산 갔다가 갑자기 광주 일고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왜 지역 감정을 자극할 발언하냐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슈가 그렇게 가버리죠. 어제 다른 장관들 청문회할 때도 뭐 애만 낳았으면 뭐 100점이라니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게 말실수 때문에 점수를 계속 까먹고요. 그다음에 조국 청문회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조국이 나와도 해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게 유연성을 좀 발휘해서 최대한 이게 끄는 까지 좋은데 정인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청문회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동생만 나와도 얼마든지 밝힐 수 이렇게 있어요.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재속이 너무 이게 추수까지 끌고 하려는 정략적 고려 때문에 그럼 이게 양비론으로 흘러버렸잖아요. 따라서 이제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당도 사직생의 자세로 물론 투쟁에 나서야겠지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임명을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자, 가장 이게 근본적으로 다 떠나서 조국이 간디 하겠다는 게 말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은요, 쿠데타는 게 총칼로도 하죠. 근데 개혁은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보다 도덕적으로 더 훨씬 우월해야 개혁이 가능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개혁이라는 게 혁명보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조국이가 이렇게 자기 말대로 만신창이가 됐잖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검찰개혁합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검찰개혁은 조국이를 수사해서 구속하는 거. 이게 검찰개혁이에요. 이게. 따라서 이게 어렵다는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중에 국민은 어떻게 되냐. 저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제주 복주. 바로 이제 국민은 거대한 이게 민심의 바다 아닙니까? 이 바다는 이제 그 배를 띄우기도 하죠. 바로 이게 문재인 정권이 촛불 띄웠죠. 근데 바다가 분노하면요. 정권에게 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주 띄운다. 복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이나 현 정권이 국민에게 무시하고 오만하게 내기를 간다. 이런 식으로 이게 민심을 오판해서 임명하면요. 저는 이게 거대한 분노한 민심은 현 정권에게 뒤집어 버린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랜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조국 후보자가 모든 특권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인가요? 저는 아직도 조국 후보자의 사퇴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민심을 거역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문재인 정권의 비극이 본격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